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핫 이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요, 박정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가 새 단장을 하고 오프닝배 새롭게 어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렇게 새로 출발한 오프닝배 소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출연하게 돼서 네. 다소 조금 많이 긴장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박정식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이제 글로벌 외신을 통해서 본 핫 이슈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한 공포로 이제 유로화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유가 상승이 그 에너지 관련 그리고 원자재 관련 상승이 가장 큰 우려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초반 분석과 다르게 지금 거의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일정 부분 우려가 되면서 미 증시까지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증시는 한 3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애플 또한 신제품 행사 미리 보기를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한간에는 애플의 PPL이다 이런 느낌도 좀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이 애플 신제품 행사 어떻게 보셨나요? 애플 특히 이제 범팩 행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과 같이 이런 약세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관련 주들을 찾기 바쁜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 그리고 신제품 관련 이런 투자는 한 달 정도는 조금 관망의 자세를 취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이 휴일인데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 애플의 신제품과 관련해서 조금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신지요? 지금 애플의 주가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제품 공개에 따른 주가의 상승 방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시장이 강세일 때나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은 다소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약세장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사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에크머니죠.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머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내다봐도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락장이 3월에 나오기 전에 1월 때부터 이 빌 에크먼이 하락을 예고하고 하방 베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큰 돈을 벌으면서 좀 어느 정도 유명한 헤지펀드의 거물이
지금 인지도가 쌓였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장기전으로 지금 전쟁 양상이 이어가고 있고 또 5일 국제유가 WTI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130달러를 찍고 지금은 한 119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에너지 관련 가격들이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이 빌 에크먼 말대로 일정 부분 제3차 대전격인 증시의 하락력, 단기 쇼크가 좀 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빌 에크먼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제3차격인 이런 쇼크가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뉴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종목 중에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있었죠. 게임스탑 회장 지분 부각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현재 이 약세장 속에 움직일 수 없는 주식들이 대다수다 보니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약세장 속은 이렇게 강력한 테마 형식의 주가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약세장에서 단기 테마 형식으로 현재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좀 급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간밤에 저희 해외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37, 나스닥은 마이너스 3.62, S&P 500은 마이너스 2.95로 거의 다 이제 급락 형식의 하락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속에 국제유가가 급등력이 나오면서 역시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는 독일이 일정 부분 반대를 하면서 원유가 WTI 기준으로 13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다소 상승력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8일날 미 하원에서 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일반 무역을 중지하는 내용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하루 이틀 정도는 이 국제 유가의 상승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증시의 압박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 번째 회담을 실시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이후에 8일부터 민간인을 지금 다른 나라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뛰어난 이 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우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고 그로 인해서 미 채권 시장은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 급등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 상승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회담까지는 마쳤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또 마감이 됐고요. 또 채권 시장은 또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약세를 또 나타냈고 달러화는 강세를 또 기록하고 있는 조금은 어지러운 장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해외 섹터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력 그리고 석유, 우주, 광산, 금, 철강 관련 주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 주들이 상승력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미 시장이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약세 국면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비슷한 섹터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철강 섹터가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약세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 섹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유가 상승력으로 인해서 정유 관련주도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좀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유가 시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정제 마진 또한 일정 부분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정유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이제 단기 테마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일정 부분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심 가져볼 종목에는요, 철강 관련주들 좀 뽑아주셨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석유, 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에 조금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감과 우려감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장세, 그리고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관심 가질 종목 중에 우리 철강, 신재생 에너지, 뭐 전력, 금 등 이렇게 좀 뽑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현대제철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 섹터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조 3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한 대략 지금 현재 보시면 재무제표상 대략 17조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원자재 관련 이런 철강 섹터를 노리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드린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유가 상승력으로 일정 부분 반등력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게 다른 이제 이런 화학 섹터, 정유 관련 섹터들은 이미 이제 시장의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으로도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실적이 크게 영업이익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회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17조 대비 시가총액 19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과 상대적 저평가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강 섹터에서는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 현대제철 좀 꼽아주셨고요. 전력 섹터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제 S오일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특징주로도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전력 섹터로서 전문가님은 S오일 어떻게 보셨나요? S오일 또한 이제 정유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정유주들 가운데 S오일이 조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가 위치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탄력성으로 보았을 때 S오일이 조금 더 이제 우위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한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략 9만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기술적인 대응을 대략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 관점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관련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공격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비슷한 섹터 중에서는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원전을 일정 부분 다시금 살리고 또 이런 고유가 시대에 원전이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원전을 가동을 하고 추가적인 원전을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제 건설을 완료하게 된다면 한국 전력 또한 일정 부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상당히 적자가 심해지고 또 순자산 가치 67조 원 대비 시가총액 1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역대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원전이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한국전력 또한 본격적인 바닥 탈출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략 한 2, 3년 정도 포지션을 두고 여러분들이 23,000원 이하로 한국전력을 모아가신다면 최소한 45,000원 정도 번역까지는 금방 주가가 1, 2년 안에 회복이 될 거고 3년 이후로 한 4년 정도 바라보았을 때는 8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 원전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원전 해체와 원자력 관련주들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원전 대표주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상당히 이제 좋아했던 주식이었는데 과거 이제 주가가 상당히 낮게 한 6,000원대 이하로 움직였을 때는 저평가 국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최근 이제 바닥권역에서 상당히 반등이 많이 나왔고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실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과거 대비 많이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현재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 관련 주들은 최근에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 잡고 제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적 리스크적인 위험성이 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원전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적당히 손절 라인을 한 19,500원 정도 잡고 기술적인 반등력을 24,000원, 26,000원 정도까지 짧게 노리는 기술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두산중공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런 글로벌 증시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 증시 이제 개장 20여 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10만 주 그리고 SK하이닉스의 5만 주 정도 시간의 매도 물량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로 시간의 매도 물량이 걸려 있으면 수급상 대략 한 0.7% 정도 시초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어제와 같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 즉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장중에 이어진다면 시초보다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초 하락으로 대략 1% 근접하게 하락할 수 있는, 즉 0.6%에서 1% 사이로 초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시 정도, 한 10시 정도까지 외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을 잘 판단하시면서 어제와 같이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력도 일정 부분 염두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간의 매도 물량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0.6에서 1% 여지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외국인과 또 기관의 이 매도와 매수 포인트들 예의주시를 해주시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